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수익입니다. 오늘 수능일을 맞아서 시장이 1시간 수년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 한참 탐구 문제 풀고 있을 시간이네요. 끝까지 힘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파란 불빛 계속해서 켜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지금 파란 불빛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게임주들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게임주들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의 개최 속에서 신작 공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내일런 시간에 시초가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크래프톤. 지금 현재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목표가에도 도달을 했습니다. 자, 크래프톤 시초가에 공략하셨다면 이 하락장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웃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 외에도 NC소프트 지금 2.4%가량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넷마블도 거의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를 제외하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화학주들도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또 하락했습니다.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같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 역시 1%대 약세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또 크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발 반도체 투심 악화 등의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반도체주들도 같이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마이크론이 내년에 약 20%가량의 감산 계획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3.7%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먼저 둘러보셨습니다. 시장 지금 계속해서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이슈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주 하면 워낙에 우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많은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의 봄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선제적인 미래 전략이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업황 반등 전망도 이제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R&D, 이 연구 투자 비용을 대폭 확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두 기업이 내세운 미래 전략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나머지 대기업도 공통적인 사례인데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 사업 계획 같은 경우를 발표하고 그 구체화 같은 경우는 내년 연초에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R&D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점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확대해서 증산의 가능성까지 염두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감산과 증산 이 단어의 차이는 상당히 큰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은 증산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시장의 가격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이후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이 부분을 늘려나가겠다고 표명을 했고 이번에 뭐 R&D와 관련된 발표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 추진을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로봇과 관련된 이 통해 구현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연초에 로봇과 관련된 사업의 확장을 언급을 했는데 이번 연말에 돼서도 구체적으로 좀 로봇에 대한 출시를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좀 로봇과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투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R&D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는데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캐펙스 투자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톤의 수준을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산에 대한 부분이 고려된다고 하면은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설비를 손보고 늘리고 이 증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이 일반적으로 있으면 보완 투자 정도만 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 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감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산이 실제 이루어지면 그 단어로 보기에는 좀 업황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려 이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감산을 해야 재고가 떨어지고 그래야지 이 부분이 다시 수요로 회복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산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해석을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은 계속해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증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내년 상반기 무렵에 이제 업황의 호조가 조금씩 이 신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이 반도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고 부분일 텐데 이 재고 리스크도 조금씩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사님 견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반도체 산업의 반등의 시그널 어디에서 좀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빅그로스라는 부분, 그러니까 빅그로스는 쉽게 개념으로 접근하면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고 이 재고 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원래는 약간 생산량이 증가하면 재고는 이렇게 또 같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균치가 있어요. 이 평균치 정도에 도달을 해 있으면 산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평균치보다 생산량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하는데 재고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그 사이클 같은 경우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재고가 안 쌓이고 생산은 되는데 다 팔려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재고는 이렇게 증가를 해 있고 생산량 같은 경우 또한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재고 같은 경우를 밀어내기를 하면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경우는 확 한번 꺾이게 되죠. 생산량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게 한 차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두 차례 정도가 더 발생을 하면 실제 우리가 디램 가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평균적인 가격에서 이 가격이 갑자기 한두 차례 빠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재고 같은 경우에 실제 소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가격에서 시장에 밀어내기 식으로 팔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지금 한 차례의 그런 현상은 있었는데 우리가 공급 같은 경우에서 재고의 해소를 위해서는 한 두 차례 정도의 이러한 그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데이터가 다시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재고는 좀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거를 보자는 말이죠. 이거를 봐야 되고 가장 좋은 점은 수요 회복이 반등의 핵심입니다. 수요 회복이 나타나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확실히 그때는 돌아서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러면 업황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의 이제 8분 능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감산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감산이 되면 실제 재고가 줄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줄어든 재고 안에서 수요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물론 경기에 턴이 이루어져야지 수요 회복이 있겠지만 한 발 더 빠르게 IT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 특성을 생각하고 반도체 업종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낙심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가 워낙에 또 주가가 더 선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재고와 관련해서는 재고 밀어내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정말 반도체 반등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국내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밤 미국 반도체주들의 하락 여파가 네.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또 결국에 지금 공급 축소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들 내놨는데 여기에 AMD, 엔비디아 줄줄이 하락을 했고 네. 오늘 장문 열자마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게 아닌가 네. 싶었거든요. 네. 공매도 비중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저는 좀 다소 낙관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미국 반도체주들의 이 하락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등에 뭔가 리스크의 요인이 될까요? 뭐 가격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쪽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 반도체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 웨이퍼 감산을 20%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감산이에요, 감산. 그런데 왜 시장 반응이 이렇게 했냐면 업황 같은 경우 회복에 대한 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가깝게 또 볼게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때 한 번 더 반도체와 관련된 그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어요. 자, 나오고 나서 이 감산에 대한 해석을 또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점의 해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자, 감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고 부분이 조정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 마이크론이 얘기한 거는 디램의 빅그로스는 약간 마이너스, 낸드는 한 자릿수의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 이 데이터를 놓고 실제 감산을 하면 빅그로스 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겁니다. 재고의 소진이 먼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구체적인 데이터로는 이러한 그 감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도체 실제 공급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눈으로 보이는 이론적인 점은 자, 내년 2분기에 업황이 턴을 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자, 삼성전자의 증산 얘기가 나오면 골치는 아파요. 그러면 이게 또 수가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증산에 대한 멘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놓고 보면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 반도체단 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기회, 매수의 기회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앞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 네. 흐름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지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9월 말만 하더라도 네. 뭐 4만 전자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다가 조금씩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결국엔 뭐 지금 6만 전자는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주가 어느 정도 선까지 도달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방향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점을 먼저 표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좀 나머지 사업들, 뭐 OLED라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파운드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이 더해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해요. 그리고 좀 전자는 단순히 사업 구조만 볼 게 아니라 수급까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시장의 수급과 함께 좀 흘러가는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점을 봐야 돼요. 오늘 거래소가 1.1% 조정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1.7%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점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를 프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 뭐 직접적인 외국인 매도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또 꺾여 내려가냐.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도 함께 꺾여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매크로의 변수 같은 경우가 현재 시장이 지수를 대입을 해보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죠.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터무니없이 뭐 4만 전자, 3만 전자에 대한 근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오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 이제 1배 이하로 가는 가격입니다.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좀 버려두시고 지금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 안에서 이제 연말 내년 연초 같은 경우는 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내년의 실적, 그다음에 내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열어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의 반등 이후에 이 중기 추세선을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가깝게는 한 66,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한 여력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500대 중반에 가 있겠죠. 즉 지수의 상승과 함께 전자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를 환산을 해보면 66,000원이 1차적인 목표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66,000원 선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네. SK하이닉스는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외국인 참고로 주문 실수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82,0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뭐 88,000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매수의 대응은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86,000원대부터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시각을 열어두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명백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감안을 해보는 거죠. 블룸버그 기준으로 지금 뭐 북밸류가 SK하이닉스가 한 97,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97,000원대는 못 넘어선단 말이죠. 못 넘어서는데 우리가 이 북밸류 같은 경우는 4분기 안 좋은 점, 1분기까지 안 좋을 수 있는 점, 그다음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현 구간에서는 이제 업황의 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10만 원대까지는 나와요. 그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일단 10만 원까지는 매길 수 있겠고 이 가격 같은 경우도 당장 내일 아침에 간다 아니면 연말에 간다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2분기 뭐 정도 그 정도 갔을 때 업황이 회복된다는 지금의
그런 이론적인 가정이 맞아떨어질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좀 그러면 업황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부분, 수요 회복, 그 점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런 가정들이 모두가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년 2분기쯤에 이제 삼성전자 66,000원 선, 또 SK하이닉스는 한 10만 원 선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투자의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또 뜨거워진 건데,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대만 TSMC 주식을 우리 돈으로 5조 이상 쓸어 담은 건데요. 업황과 종목별 흐름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업황 우려감이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네. 아직 뭔가 뚜렷한 건 아닌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 투자의 대가조차도 이렇게 반도체를 담았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주 지금 투자의 적기인 걸까요? 타이밍로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는 거는 아니에요. 당장 사는 거는 아니고, 이 타이밍 같은 경우, 이번 조정 같은 경우가 마지막 조정일 겁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이 또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그널이 한 번, 두 번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점을 확인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낮은 단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저가 매수 기획이나 하죠. 그런데 이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가인데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재고 같은 경우 밀어내기가 한 두어 번 더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디램 가격이 한두 번 더 흔들릴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그때 이제 매수 대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점이 조금 더 기다려보면 조금의 더 조정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타이밍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조금 더 침착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의 양대 산맥, TSMC 또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버핏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를 선택을 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종목 매력도를 따져봤을 때 버핏은 TSMC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사님은 이 두 종목 사이의 매력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삼성전자를 높게 봐야 되기는 한데 데이터로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데이터로만. 선택은 앵커님께 한번 저한테로 갑자기 공이 올려보겠습니다. 오나요? 보시면 딱 데이터로만 말해볼게요. 네. 자, 연간의 설비 투자 규모를 비교를 해봅니다. 자, TSMC가 연간 50조, 삼성전자가 좀 통으로 보면 한 20조 정도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 대비 이익을 거두는 영업이익률이 TSMC가 41%, 삼성전자가 한 12% 정도입니다. 자, 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를 TSMC와 비교해서 계속 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따라잡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이게 구성을, 이게 팹, 그다음에 칩에 대해서 좀 저항,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좀 시간만 많이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워렌 버핏도 아마 좀 더 깊은 측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면을 보고 TSMC를 일단은 택한 걸로 보이고, 또 그 사업 구조 같은 경우를 보면 TSMC 심플해요. 한 가지 사업 딱. 근데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 것 같고, 다음에는 삼성전자도 좀 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저도 뭐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정말 사랑하고 우리 기업 너무 사랑하지만 또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하는 거니까요. 일단 뭐 수치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워렌 버핏이 반도체주를 원래 평소에 투자 성격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주를 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케이, 이제 반도체 괜찮겠구나라고 낙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낙관적인 시그널까지 찾는 건 좀 무리인 걸까요? 낙관적인 시그널을 찾는 것도 심리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에너지주를 투자했을 때 대중들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과연 이 타이밍에 이걸 왜 투자하지라고 했는데,
신고가가 났어요. 5년 내 신고가가 났단 말이죠. 그 학습이 있다 보니 또 한 번 이 TSMC라는 반도체, 구체적으로는 뭐 파운드리 업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매수를 했다는 점은 반도체와 관련된 그 좀 좋지 않은 불황의 단계, 그다음에 회복의 시그널, 그 기간 같은 경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또 심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혼재된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슈 분석으로 같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좀 하락세가 짙은 모습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도 내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자,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 지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화면으로 이 시각 현재 강세 업종, 하락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등락률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이고요. 의약품 업종이 소폭의 오름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주들도 오늘 상당히 괜찮은 모습인데요. 0.87%가량 오름세 가져갑니다. 기타 제조 업종도 역시나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의 낙폭이 훨씬 더 깊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학주들, 지금 뭐 석유 화학주들 거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화학업종 1.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던 건설주들 오늘 좀 골이 깊네요.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방송 서비스 관련주들도 현재 2.0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세 업종들이 확실히 조금 더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의약품, 통신, 기타 제조는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팀장님, 지금 뭐 3개 정도의 업종,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공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상승 업종, 일단 한마디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하락 섹터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이제 의약품 쪽을 저는 또 지금도 이제 상승 섹터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대형주들의 좀 성장, 고성장을 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의약품 쪽도 좀 나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단 지금 주가에 대한 좀 악재 부분들 전부 다 좀 반영이 됐고요. 좀 그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선행 EPS 부분들도 지금 좀 많이 하회를 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고성장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의약품의 좀 대형주들의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랑은 확실히 움직임이 다른 것 네네. 같아요. 어제 바이오 대형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의약품 업종 자체는 움직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의약품이 요새 정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재확산세도 있고 또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또 좋은 성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의약품 업종 자체에 앞으로의 남아있는 이 상승 여력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좀 연초 이후에 이 수익률 상위 좀 기업들을 좀 분석을 했을 때도요. 지금 대다수의 좀 기업들이 공통적인 요인들이 좀 딱 두 가지가 좀 작용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호실적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매력이 조금 부각이 됐다거나 아니면 좀 두 번째로 좀 볼만한 것은 이제 할인율 상승에도 좀 불구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가치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좀 그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형주들 쪽에 좀 존재하는 이런 부각적인 모습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되던 시기 때가 일단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들이 좀 굉장히 강한 좀 강세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12개월의 이제 선행 EPS 지수로만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그때 당시 평균 한 13% 정도의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2분기, 3분기 들어서부터 이 제약주들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왔던 이런 이력들도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선행 EPS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익 실현을 좀 고점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좀 한 차례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로 일단은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지금 이제 고성장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성장세가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이유로 지금 눌림이 나온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한 차례 이제 차익 실현했던 물량들 자체를 한 차례 또 저가에서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또 저로의 좀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지금 최근에 좀 대형주들 좀 중심적으로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하기가 다소 좀 리스크가 있던 것들은 일단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지금 중장기 입형을 전부 다 깨고 내려왔던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바닥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판별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 근접하게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좀 판단을 개인들이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오히려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우리 이 기업이 앞으로의 좀 실적 가식성이나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 고성장 부분들의 매력이 충분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 번에 좀 물량을 좀 담아서 좀 크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또 다시 오늘도 딱 보게 되면 미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또 이제 기업 증시가 좀 소폭 지금 눌림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키워드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 눌림이 현저히 나오면서 일부 오늘 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좀 하락으로 눌러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좀 의존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저가 매수 메리트는 충분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부분에서는 분할로 무조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약품 업종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크게 한 번에 들어가야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시겠죠.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어제는 셀트리온이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셀트리온만 혼자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여전히 하락세를 좀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지 셀트리온 제약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엇갈리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실적 부분들이 나온 거는 결국 이제 셀트리온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실적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뒷받침하는 그런 종속 회사이거든요. 셀트리온 쪽에.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대형주 쪽에서도 그 부분에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셀트리온 쪽에 먼저 수급이 몰리는 게 결국엔 좀 심리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2조 클럽을 가입을 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3분기만 또 놓고 봐도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한 28%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제약이나 헬스케어 같은 부분들은 결국엔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돼야만이 그 밑으로 예야 종속 기업들이 꾸준하게 매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들이 먼저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나 헬스케어 같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실적 부분들이 크게 좀 턴어라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할 만한 그런 수치까지는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 쪽은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 확신감이 지금 투자 심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셀트리온 쪽에 조금 상반되게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셀트리온 쪽과 같이 영향을 받고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눌림이 나올 때는 충분히 이제 변곡 부근에서는 좀 트라이 관점으로 해가지고 좀 매수세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지금 뭐 저희가 형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어서 오늘장 약세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약세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일단 앞서 화면으로는 화학, 건설, 또 방송 서비스 업종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최우선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약세 업종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화학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은 좀 지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는데 이제부터 좀 제한적으로 좀 회복은 분명 나와줄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고성장으로 계속 회복이 나와주기는 다소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화학 쪽에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저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락이 단순히 지금 화학 업종 쪽에서만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우려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투심이 죽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섹터 업종들도 지금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화학만 크게 개별적으로 크게 나온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화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은 지났는데 제한적인 성장에 좀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수요 이 부분이 좀 약세가 된 부분들이 가장 좀 큰 여파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선진국이 지금 경기 둔화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증설 물량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높은 원가 부담이 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예전에 좀 최악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지금 스프레드 수준이 좀 매우 좀 비슷한 유지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좀 수치 데이터상만 좀 봐도 오히려 지금 화학 쪽에 대한 이 높은 원가 부담이 좀 크게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오히려 지금 23년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좀 화학 쪽이 좀 완만한 상승세도 물론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유가 하향 안정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높은 가스 가격 또한 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화학 쪽에는 상승 기조가 좀 들어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좀 완화가 되냐. 이런 부분들도 화학 쪽에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좀 증설 물량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좀 축소를 하는지를 좀 보고 나서 화학 업종들이 얼마나 좀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줄지가 현재로서는 좀 가장 좀 관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화학 순수 밸류만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역사적인 하단 부근대까지 눌러주던 모습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이 또다시 좀 나와줄 거다라고 보기를 저는 조금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전히 좀 수요 관련 불확실성 수요 이 부분이 지금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주가나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 추세적인 상승을 얼마나 시켜줄지가 일단은 지금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어가지고 역사적인 하단 부분들을 대부분 화학 업종들이 지금 지켜주고 다시금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메이저 수급들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면서 그 자금이 오히려 이 국내 증시로 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화학 업종 쪽에 좀 중점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투자 관점,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화학 업종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도 있고 또 뭐 정유주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화학 업종인데 그렇다면 화학 업종 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화학 업종에서 딱 놓고 보면 LG화학을 좀 뽑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지금 화학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이제 뚜렷하지가 않았는데 2차 전지 양극재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성이 좀 잘 나와가지고 이번에 3분기 때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LG화학이 지금 지분의 한 51%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중국 우시 양극재 법인에서도 지금 매출액이 대폭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 자체가 지금 50%가 좀 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좀 미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LG화학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 상승 트리거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LG 엔솔이겠죠. LG 엔솔 부분들이 지금 사업성이 굉장히 지금 좋고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 라인이라든지 공장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서 지금 배터리셀 관련 업체들 중에서 지금 엔솔 부분들만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LG 화학 부분들로 관련해가지고 LG 엔솔 이런 수급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상승 또한 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화학 부분 결국은 이제 모멘텀이 주요가 되는 건 화학이거든요. 근데 이 화학 부분이 내년에 얼마나 조금 턴어라운드가 나와주냐에 따라가지고 주가도 좀 매력적인 위치를 좀 가질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양극재 부분들이 LG 화학 쪽에서 좀 뒷받침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화학까지 업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전에 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이 매출과 그리고 화학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같이 혼합이 되겠죠. 혼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런 부분들만 밸류로만 놓고 보면 LG화학의 밸류 자체는 지금도 저는 저평가로 인식을 충분히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 레벨상으로만 봐도 충분히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까지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다 답변을 잘해주셔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게 됐는데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팀장님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지금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쪽에 지금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직까지 고성장에 대해서 확실시가 나오는 건 셀트리온 말고는 딱히 그렇게 큰 성장을 해줄 만한 기업들은 아직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판 부분들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직판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각 바이오 의약품들마다 직판을 계속적으로 늘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수익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창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헬스케어가 지금 뒷받침으로 계속 미국이나 유럽 시장 쪽에 공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셀트리온 쪽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신바이오 의약품인 유플라이마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연내 안에 이 미국 FDA 승인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FDA가 좀 승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앞전에 램시마나 SC나 허주마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판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플라이마까지 만약에 매출적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매출은 놀랄 만한 매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쪽에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 쪽이 지금은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는 시장가로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장가로 좀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지켜줘야 될 라인대나 17만 원대 부근대는 충분히 좀 지켜주면은 꾸준하게 상승폭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나 뭐 2차 목표가도 충분히 지금은 조성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만 봐도 저는 좀 2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만 원대 매물 자체를 얼마나 소화를 잘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는 저는 한 27만 원대도 충분히 바라봐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주가 레벨을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쪽은 지금 셀트리온 쪽을 조금 바라봐 주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가격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20만 원대의 이 두터운 매물대를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지가 참 중요할 텐데 거기만 잘 소화를 해준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27만 원 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 이야기까지 오늘 시장의 극과 극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이번에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매일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만났는데 오늘은 아직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황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에 대비해서 너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장이 1시간 밀렸기 때문에 원래는 장이 마감이 된 다음에서 시장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죠.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직 시장의 종목들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동안에서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서 지금 거의 한 달 지금 2주차, 이제 3주차로 접어가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주기도 해야죠. 맨날 올라올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눌림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눌림목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되는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더 빠지든 적게 빠지든 많이 빠지든 하여튼간 빠지면 매수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패턴주들, 바닥주들 모두 다 양호하고요.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 철도주들은 다 폭등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철도주들은 싹 다 급등이 나왔는데 다른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오늘 다들 급락이 나옵니다. 건설주서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한미글로벌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었던 애들, 그쪽 애들은 오늘 흔들림이 많이 심한데 철도주들은 상한가가 2개가 들어갔네요. 알루코, 부산산업 상한가가 2개가 들어갔고 대아티아도 24% 폭등에다가 푸른기술도 15% 폭등. 자, 이건 뭐냐면은 아직 시장의 이슈가 몰이가 되면 급등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는 이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순환매도 나오고 그랬다면 오늘만의 느낌은 이제 차별화장의 느낌이죠. 시장이 무너지러 내려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제가 볼 때는 종목들 어제까지 신나게 달리다가 그동안 열심히 올라오다가 이제야 이제 2% 3%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지금 3%도 아니에요. 2% 정도 내려오는 느낌인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2%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지금부터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20%가 내려오고 있다. 어제 샀는데 20% 내려가고 있다. 혹은 어제 샀는데 내일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이너스 20% 깨진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그동안 이제 반등을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반등을 주다 보니까 한번 조정받으면 2% 3%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주식은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올라가면 한 열흘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90일 동안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좀 밀린다 생각하면 편안할 거고 그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또 깨지고 있고 또 깨져 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눌릴 때 지금 사야 되냐, 내일 사야 되냐, 모레 사야 되냐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따가 소통방송은 4시 20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38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분만 잠깐 얘기가 말 텐데, 더 궁금한 사항들은 이게 오늘 사야 될지, 아니면 내일 사야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사야 될지, 다음 주 후반에 사야 될지, 어쨌든 주식은 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음 주에 사야 될 건지, 다다음 주에 사야 될 건지, 이게 궁금하면 이따가 소통방송에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장은 여전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빠르게 후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크래프톤인데요. 게임주인데
오늘 게임주들이 처음에서는 네옴시티 때문에 움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스타 때문에 움직였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 국부펀드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움직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어쨌든 게임 전시회가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신작 게임 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는데, 뭐 사우디 관련된 이슈들도 있어서 같이 버물려져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잘 움직이네요. 이런 거는 안 무너지면 게임주들 따르면서 순환매 나올 수 있습니다. NC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애들이 안 무너지면 계속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DB하이텍인데요. 패턴주입니다. 양봉 하나 나오고 이틀 눌리는 1양 2패턴이죠. 이런 게 눌렸다가 또 가요.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가는데 오늘 IT 섹터들, 반도체들 떨어지는 이유가 마이크론에서 감산 소식을 하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거 조정받으면 그 다음 나올 얘기는 뻔합니다. 감산을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감산을 하니까, 귀해지니까. 그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또 그게 호재가 돼갖고 또 반등이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놀아나지 마시고, IT 섹터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11월 11일 날 고영이라는 반도체 장비주를 추천했었는데 여전히 강하죠. 오늘 네페스도 플러스고 SFA도 플러스고 지금 IT 부품주 플러스 나는 데 꽤 있는데, 강한 애들은 잘 안 떨어지고 다시 위로 튀어 오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5.2% 수익을 주고 있는데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수포인트 85.5, 그 다음에 IT 반도체 여전히 양호해서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중에 오늘 방송 정리를 하려니 참 어색하네요. 자, 장 마감까지 이제 50여 분가량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